(8월 19일) 아침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이제는 8월이 딱 2주가 남았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여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을 잘 복귀하면서 중요한 이슈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 시그널을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앞두고 있는 일정부터 또 지난주 금요일을 뜨겁게 달구었던 헤드라인까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본격적인 시작을 하기 앞서서 세린 앵커님과 함께 시황 상황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시황 복귀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7월 소매 판매를 통해서 미국의 소비가 지금 탄탄하다는 점이 확인이 됐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이 완화가 됐고요. 투자 심리에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6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고요. 이 기간 동안에 기록한 상승률은 S&P 500 지수가 6%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2년 11월 이후로 가장 큰 6거래일간의 상승률이라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중소형주들도 이날 올랐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부상하면서 사실 이 7월에 기록했던 많은 상승률을 8월 초에 토해냈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중소형주 계속 투자를 해야 하나? 의구심, 좀 회의심이 많이 들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RBC 캐피털에서는 중소형주들 계속 봐야 한다, 이런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각기 다른 투자 대상군들 종류별로 매해 수익률을 연율화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장 좌측에서부터 러셀 2000 지수, S&P 500 지수, 그리고 미국의 장기, 단기, 국채가 되겠습니다. 25년 동안 연율화한 수익률이 러셀 2000 지수가 8.3%로 S&P 500 지수의 7.8%보다도 더욱 아웃퍼폼한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중소형주들이 우수한 수익을 거두는 경향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봐야 한다, 이런 조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주간 단위 히트맵은 어땠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S&P 500 구성 종목들 전체의 등락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엔비디아 19%나 급등하면서 기술 섹터를 주도해 갔고요.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역시도 23%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M7 종목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불을 켰던 종목은 바로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0.4% 마이너스인데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전해진 영향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서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해체가 현실화된다, 그러면 주가에 쇼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조 증권에서는 물론 해체가 실현되기 위한 요건이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해체가 된다면 주가가 지금보다 30% 폭락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보겠습니다. 8.1% 급등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는데요. 주말 사이 들려왔던 소식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 들어 유럽에서 판매된 신차 대수가 전년 대비 20% 가까이 급감했다는 소식인데요. 독일 환경단체의 시위부터 트럼프 지지에 따른 대기업들의 보이콧 소식까지 이런 것들이 실적에 악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금요일에는 번스타인의 토니 사쿠나기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의 점유율이 4년 전 77%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48%로 급감했다. 그런데 이런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 수년 동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투자 의견을 매도, 목표가는 $120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지금보다 44%가량의 하락 여력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같이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가장 빛났던 종목 가운데 또 하나는 바로 월마트가 되겠습니다. 8.1%의 급등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는데요. 호실적 그리고 가이던스 상향의 영향이었습니다. 코로나 원년이었죠. 2020년 이후로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바로 지난주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상품 시장에서는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금 현물 가격이 처음으로 2,500선을 뚫어냈고요. 12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2,54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금값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승의 이유 크게 세 가지로 꼽힙니다. 이 위에 있는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중동 지역의 긴장감 고조 알고 있었던 이슈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이슈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급격한 경제 발전에 따라서 중산층들 쪽에서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자, 그럼 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관련한 주식 혹은 ETF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 궁금해서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대표적인 주식 이 위에 있는 네 가지가 되겠는데요. 그동안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많게는 앵글로 골드가 85% 가까운 수익률을 지난 6개월 동안 기록했고요. 대표적인 금 관련주 뉴몬트의 경우에도 5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관련한 ETF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파이럴 골드 쉐어즈 그리고 아이쉐어즈 골드 트러스트가 되겠는데요. 두 가지 ETF 모두 25%의 6개월간 추이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향후 계속해서 이 올라가는 금값에 힘입어서 이들의 주가도 올라가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덴마크의 제약회사 바바리안 노르딕인데요. 최근에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가 확산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백신 접종 대상을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의 승인을 신청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는 15% 가까이 급등했고요. 두 번째 로켓랩입니다. 화성으로 향하는 2대의 우주선을 플로리다 발사장으로 운송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주가는 12.5%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닷컴인데요. 실적 결과가 좋았습니다. 2분기 이익이 YOY 기준 74%, 92% 급증하는 모습이었고요. 매출 역시도 기대 이상의 매출이었습니다. 가격을 그동안 좀 많이 할인을 해줬는데 이에 따라서 고객 유입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난 것으로 사측에서 풀이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징둥닷컴의 주가는 8.5%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금 신고 서비스 업체 H&R 블록인데요. 역시나 4분기 호실적 자사주 매입에 배당 인상까지 발표하면서 주가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지난 금요일 특징주 시황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외신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합니다. 아까 체리 앵커가 설명을 해준 것처럼 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에 올해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초에 보였던 부진했던 흐름을 전부 다 대부분 만회한 상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경제 지표 예상보다 다 괜찮은 상황을 시사하면서 이제 우려감에서 안도감으로 바뀐 듯한 시장의 흐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골드만삭스 역시나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낙관적인 시선을 공개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현지 시간 17일 고객들에게 내년 미국 경제 침체 확률을 25%에서 20%로 낮춘다고 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년 동안 15% 수준으로 침체 확률을 유지하다가 지난 2일 고용 악화 우려 침체 확률로 15%에서 다시 25%로 높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지표가 경기 침체 우려감을 완화시키자 이렇게 하향 조정한 겁니다.
이렇게 뉴욕 시장 안에서 지난 11월 이후 최고의 상승폭을 보였다라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확실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완화되었구나라는 점이 시사가 되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완화가 되었고 CPI도 PPI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완화시켜주면서 투자 심리까지 좀 끌어올린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연착륙의 가능성 시장에서 솔솔 불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경기 침체 확률을 조금 더 내려잡았습니다. 어찌 보면 25%로 올려잡았던 그 부분이 과한 우려였다, 침체에 대한 과한 우려였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이면서 이제는 그 7월 고용 지표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이 경제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더 낫다,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경기가 확장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둔화다라는 그 기본 관점 안에서 좀 탄탄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듯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다가오는 일정 체크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 해당 일정을 체크한 이후에 경기 침체 가능성 15로 줄이겠다라는 가능성도 암시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겠지만 사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FOMC에 대한 예고편 잭슨홀 미팅이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앞두고 있고요. 이 해당 심포지움에서 연준이 그 기존 목표였던 인플레이션 2%에 대해서 어떠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중요 소비재, 이 소매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타겟부터 TJX까지 현지 시간으로 21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해당 일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6일에 8월 고용 보고서까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빅스의 변동성 지수를 좀 확인을 해보면 아직 투자자들은 완전히 긴장을 내려두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가오는 일정들 체크가 아주 중요한데 골드만삭스에서도 이 다가오는 심포지움에서 조금 더 변동성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 금리 인하 50bp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조금은 암시한 상황입니다. 지난 16일 빅스의 변동성 지수를 확인을 해보면 103.4에 달했습니다. 장기 평균치인 90 그리고 올해 평균치인 83에서 아직은 크게 변동성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는 듯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긴장감이나 우려감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일정들이 더 중요하게 보여지니까요. 해당 일정들 저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6일에 6월이죠. 세 번의 시도 끝에 보잉사의 스타라이너가 성공적으로 이 달의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킹을 했습니다. 사실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진 성공이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관건은 성공적으로 귀환을 하냐라는 여부인데요. 아직은 좀 귀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한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17일 ISS에 체류 중인 우주 비행사들의 현재 상황과 복귀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5일 발사된 미국 항공우주기업 보잉의 우주왕복선 스타라이너는 도킹에는 성공했지만 귀환 과정에서 추진기가 고장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때문에 기존 8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임무 계획이 지연되며 우주 비행사들이 좌초됐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잉사가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는데 지금 좀 위기감이 보여집니다. 원래 기존에 8일 만에 복귀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해당 계획에서 10주나 10주째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으로는 8개월가량 그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보급품이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스타라이너의 추진 시스템이 위험하다, 복귀하기엔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 플랜 B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 B에는 이제 9월에 발사 예정인 스페이스X의 우주왕복선 크루 드래곤을 통해서 이 보잉사의 우주 비행사들을 복귀시키려는 예비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스타라이너가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복귀하지 못한다, 이 보잉사의 크루 드래곤에 탑재해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스타라이너의 유인 시험 비행이 실패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스페이스 X가 이 보잉사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라는 점을 증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잉사는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사도 이번 달 말까지 조율을 끝에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전했지만 이 성공적인 복귀를 해야지 이 보잉사와 이 스페이스 X의 그 완벽한 이중 경쟁 체제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 관측도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달 말에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될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인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경쟁 구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텐데 최근에 우주항공 섹터에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우주항공 섹터에 투자를 확대한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우주항공, 방산 그리고 산업재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헤이코의 신규 포지션에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워렌 버핏은 2분기 시장가로 헤이코 주식 약 100만 주를 신규 매수하면서 이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 경쟁력을 조금 더 강력하게 보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우주항공 섹터 앞으로 어떠한 전망으로 이어지게 될지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종합 반도체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칩스번 관련해서 46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받은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로이터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미 상무부로부터 최대 16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칩스법에 따른 이번 자금 지원은 텍사스의 2개 공장 그리고 유타의 1개 공장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전망입니다. 이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2029년까지 이 프로젝트에 18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2,000개의 제조업 일자리 그리고 건설업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미국 칩스법을 통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서 이 미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조금 더 강력하게 키워보겠다. 특히나 아시아 부근에서 커지고 있는 이 반도체에 대한 경쟁에서 조금 우위를 점해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데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8년 내에 반도체 생산 능력을 최대 3배까지 키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2022년부터 2032년 그 사이에 반도체 제조 능력을 200% 이상 끌어올려 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이렇게 보조금 지원, 칩스법에 대한 확장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보조금 16억 달러와 대출금 30억 달러를 지원받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그 반도체 관련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이든 정부는 칩스법 관련해서 총 12개 이상의 기업에 보조금을 할당한 상황입니다. TSMC도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인데 해당 보조금 관련해서 금액을 할당하는 분야에서 올해 말까지 대부분의 계획을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예상치를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내 기업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SK하이닉스가 11.6%가량의 보조금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미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10조 원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이 정도량의 보조금이라면 미국 반도체 시장 안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올해로 칩스법이 시작된 지 2년이 된 상황인데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아까 공개가 되었던 계획처럼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의 40%가량이 단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칩스법이 순항 중인가라는 부분인데 총 2,279억 달러의 규모 114개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840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40%가량은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해당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약간 불투명하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칩스법 관련해서 철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 그리고 해당 투자자들이 이 투자를 좀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칩스포 관련해서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상품 가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상품 가격 계속해서 지정학적 위기감도 이어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1.93% 하락하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합니다. 2,53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